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친 뒤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환절기에는 유난히 잔병치레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이 27도, 경주가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고도 지정지구가 확대됐습니다. 한옥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약이 있는 반면 일정한 공사비는 지원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천년 고도 경주의 주요 사적지 주변은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제한이 있는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확대 고시했습니다. 기존의 5,700여 필지 277만 제곱미터에서 6,600여 필지 360여만 제곱미터로 83만여 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대릉원 서쪽과 선덕여고 동쪽, 그리고 교촌 한옥마을 남쪽 등입니다. 이곳에서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한옥으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집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시고 그런 거예요. 다만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목조 한옥 신축과 개축 시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 근린생활시설은 8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변화가 생겼고 역사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과 토지 조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관부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여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 울릉군이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올여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5만여 명으로 지난해 여름 관광객 26만 3천여 명에 비해 4.8% 줄었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여름 관광객이 줄어 울릉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군 소강리, 금강송 숲 등 전국의 10곳이 명품 숲으로 선정돼 산림관광 명소로 육성됩니다. 명품 숲에는 울진 소강리 금강송 숲과 봉화 춘향면 우구치리 낙엽송 숲, 단양 대강면 중령 옛길숲 등이 선정됐으며 이들 숲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곳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국유림 모델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들은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수원은 정부 방침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대표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 한울 원전 안에 하나뿐인 구내식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직원은 모두 한수원 정규직 직원들로 정비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협력사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데
현재 한울원전에는 비정규직이 한수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수원 직원들만 이용을 하고 협력회사 직원들은 이용을 못하게 자제하는 그러니까 막는 조금 현대 생에서 조금 어렵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은 내부 도로의 규정 속도를 최대 40km 이내로 정해놓고 위반하면 회사 차원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비정규직은 여기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한수원 직원은 자체 벌당직에 그치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2주간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아예 출입에 대해서 제한을 둬버리는 형식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체 직원하고 약간 차별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갑질에 앞장서면서 정부의 방침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력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아울러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생명안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협력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담당자가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년여 전 최악의 원전 비리와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수력원자력. 차별 없는 노동이라는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운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한 계열사 구조조정 계획 149건 가운데 89%인 133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은 올 상반기에만 포스코 건설 계열사 등 19곳을 매각 또는 청산 합병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외했습니다. 포스코는 당초 수립한 구조조정 3개년 계획을 올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경렬 포항시의원은 시위의 5분 발언에서 포항 하수 재용시설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농축수 정화 비용을 포항시가 시민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포항 하수처리장 박유수 초과원인은 포항시 하수 때문이 아닌 롯데건설 등이 운영하는 재용시설의 농축수 때문이라며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업체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민간 업체에 배만 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과 야당 모두 대구 경북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면서 특위와 협의회까지 구성하고 현안에는 공조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조는커녕 나홀로 행보만 보여 결국 말잔치에 그쳤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위는 지난 24일 2차 회의를 대구에서 열고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 속한 국회의원 수명 가운데 참석자는 8명에 불과했고 진전 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지역 의원들도 하루 전 국회에서 따로 모임을 갖고 취수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같은 현안을 두고 여야 제각각 해법을 논의한다며 따로 만났고 공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당만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닌 거고 한정당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것도 답도 없다.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2월 대구시와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6월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예산정책 간담회도 같은 안건을 두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열렸습니다.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서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다음 달에 있을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 공조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을 위해 여야를 아우를 정치인도 보이지 않고 현 정권 출범 이후 사사건건 극한의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지역 현안이라는 이유로 공조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SOC 예산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으면 한번 시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대원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부가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공조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한창화 의원, 부위원장의 오세혁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로 활동하며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지역균형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며 지난 회기부터 논란이 됐던 하수 재이용시설 농축수와 하수 처리장 생물반응조 사업 관련 조사특위가 이번에 구성돼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사특위는 상임위별로 2~3명씩 의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 중순까지 80여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고추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에 올 들어 고추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고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일명 칼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흔치 않았던 병이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성락이 기자입니다. 천여 평에 달하는 고추밭, 짙은 녹색을 띠어야 할 고추잎들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새수는 열애된 것처럼 쪼그라들었고 열매는 곳곳에 반점이 생겨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흔치 않은 고추 칼라병에 걸린 겁니다. 하루 이틀 진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지었는 농사가 원래 고추가 이래 된 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먼 농사가 이거 뭐 고추가 지금 고추 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고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일명 칼라병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열매는 원형 반점과 울퉁불퉁한 기형이 생겨 못 쓰고 잎과 줄기는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결국 괴사됩니다. 고추 칼라병은 지난 2003년 충남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북과 전남 등 주로 서해안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안동과 영양, 청송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소화는 영 포기했지 뭐요. 이 뭐 병이 뭔 병인데 와가지고 뭐 도저히 뭐 포기를 해야 되지 뭐. 적합한 약제가 없어 일단 병이 발병하면 방제가 어렵습니다. 꽃노랑 총체벌레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육로상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 봄밭에서도 예차를 통하여 적기에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걸리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고추 칼라병. 북부 지역도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카카오, 포스코 IC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공동주택 음성인식 서비스를 구축키로 하고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카카오아이의 음성인식 기술을 기존의 스마트홈에 결합해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공동주택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제어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대화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내년부터 분양하는 더샵 아파트 단지에 차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승인을 받은 2017 경주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31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페인과 브라질, 호주, 중국 등 12개 나라 21개 팀이 참가해 시민운동장과 축구공원 등 6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회수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농민단체가 납기 연장과 차율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 등 쌀 관련 4개 농업단체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당초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연이자 부담 없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환급률은 68%로 정부와 농업인 단체는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고 쌀값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은 경부 선구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중앙선구와 호남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승차권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장으로 제한됩니다.
수서 고속철 SRT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창구에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네, 현재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환절기에는 유난히 잔병치레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이 27도, 경주가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